안녕하십니까. 손상디TV의 지금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폭우 사망자가 41명, 실종자가 9명, 1만 1천명이 대피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인명피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나고 있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냐면요. 12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된 대처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돼서 이걸 사실상 인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실제적인 인재였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앞서 보시는 것처럼 위험지역 관리 안 돼서 사태를 키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특히 가장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입니다. 자, 위험지역 통제는 기본 원칙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말만큼이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세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지자체도 통제를 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15일 새벽 4시 5분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고 4시 10분에도 홍수경보를 발령을 했어요. 심지어 지금 범람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미호천 수위가 경보기준 8m에 육박하는 7.6m에 다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시 30분에는 9m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지자체도 이걸 통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금강 홍수통제소가 홍수경보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청 무려 76곳에 대해서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지자체도 몸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모두 다 뭐 한 겁니까? 그냥 물이 불어나는데도 CCTV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CCTV만. 네.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공무원들 앉아있지 말고 현장 나가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정말 답답해요. 이런 거 보면요. 네. 그런데 더 문제는 뭡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시청, 도청, 경찰 이런 지자체와 경찰까지도 모두 오송 참사와 관련돼서 내 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니 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도청, 시청, 구청 그 어느 곳에서도 지금 나서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사진을 보시면요.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자, 실제 아까 보시는 것처럼 금강홍수 통제소에서 심각 단계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흥덕구청에 알렸고 흥덕구청이 청주시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이것을 충청북도에 전달조차 하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네.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이들의 해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흥덕구청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청주시는 여력도 없었고 도청 소관이다. 충청북도는 상황이 안정적이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들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현장에 나가 봤었다라면, 그리고 그 현장에 나가서 그 오송 지하차도를 통제했었다라면 지금의 이러한 참사가 벌어졌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벌어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지자체 공무원 하나 현장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지자체 시스템 정말 갈아엎어야 된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지 정말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여기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어제 전 이거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112. 자, 실제 궁평 지하차도를 막아달라는 112 신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2 신고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일단 알려지는 것만 첫 번째 2차례, 오전 7시 2분, 오전 7시 58분 2차례 112 신고 전화가 들어왔는데 통제 요청이 묵살당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표를 보여드리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침수 사고 발생 시간이 지난 15일 8시 40분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런데 그 전 시간인 오전 7시 2분에 주민 대피해야 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오전 7시 58분에 지하차도 통제를 해야 된다는 요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2분 동안 그 어떤 통제가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42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2의 신고가 2차례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조치조차 들어가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사가 대충 들어가니까요, 이 112 신고가 한 차례만 들어간 게 아니라 2차례만 들어간 게 아니라 무려 몇 차례가 들어갔냐? 최소 4차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사가 거듭되면요, 뭡니까? 2자릿수까지 지금 신고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야, 사실상 뭐 했는지가 정말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더 웃긴 거는 112 신고를 하면요, 친구 여러분, 112는요, 경찰은 무조건 현장에 출동을 해야 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요. 그런데 현장에 경찰이 어떻게 출동을 했냐면요, 엉뚱한 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사고 지역에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표를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사고 지역인 궁평 2 지하차도에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냐? 궁평 1 지하차도로 경찰이 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사고 지역에 안 가고 사고 지역이 아닌 다른 지하차도로 간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생각 없이 출동한 거죠, 그야말대로. 생각 없이. 야, 그야말대로 지자체부터 112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책상 안에만 앉아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대로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네?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러한 시스템의 점검이 다시 한 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거 진상규명 제대로 해야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지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원인이 파악돼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바꿔야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윤석열 정부 뭐 합니까?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감찰에 착수한다라는 겁니다. 원인 규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찰 전단 수사팀까지 꾸려가지고 이거 수사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관련 공무원들 처벌받아야 될 게 있으면 반드시 처벌까지 받게 저는 만들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보여줘야죠. 그래야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친구 여러분. 지금까지도 어처구니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 112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미호천이, 그러니까 이 궁평 지하차도 옆에 있는 미호천이 범람을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지하차도 옆에 임시 제방을 놨는데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게 충분하지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웃긴 게 이거예요, 친구 여러분. 아니, 누가 봐도 일기예보에 비가 많이 온다라고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
여름철이 되기 시작하면, 특히 7, 8월이 되면은 장마가 시작될 거란 거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제방을 튼튼하게 만들던가, 두 번째, 임시 제방을 만들면 안 되고요. 그냥 똑바른 제방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시 제방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충분하게 만들지도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어제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야, 제방이 이 개판 5분 전이더라고요. 제방이. 자, 보십시오. 이게 원래 기존 제방이었대요. 이 기존 제방을 허물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모래로 임시 제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비교가 딱 되시죠? 비교가 시청자 여러분. 네? 이렇게 기존 제방을 허물고 이렇게 임시 제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임시 제방을 제대로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돼 있냐? 이 높이를 보세요. 네? 어떻게 된 게 기존 제방보다도 높이를 낮게 설정해 놓습니까? 기존 제방이 31m인데 임시 제방은 기존 제방보다 낮습니다. 이게 안 넘치겠냐고요, 이게. 이 따위로 제방을 설정해 놓고서는 지금 뭐 한 겁니까? 공사를 진행해 놓은 겁니다. 공사를. 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그야 말대로 안전 불감증 아니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름철이 되면은 장마가 시작이 된다. 더군다나 이번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온다라는 역대급이라는, 네? 일기예보가 계속해서 거듭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제방을 제대로 만들던가, 제방을 제대로 만들지도 않으면서 임시 제방을 저렇게 낮게 만들어 놓고 이걸 그냥 넘어간다라는 게 말이 되냐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련 공무원들은 저 제방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제대로 만들라고 얘기나 했었어야죠. 아, 주민들이 저렇게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넘어간다라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정말 화가 나요, 이런 거 보면. 시청자 여러분, 화가 납니다. 화가 나.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바로 이겁니다. 저 제방을 누가 허물고 누가 만들었냐면요, 바로 여기에요. 행복청. 이 노무현이 만든 거 아닙니까? 행복청. 이 행복청이 이 미호관 제방을 허가 없이 헐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참나원 내가, 야, 아니, 야, 진짜 제방을, 야, 제대로 임시 제방을 제대로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 미호강 제방을 허가 없이 헐었다라는 겁니다. 야, 실제 이 제방과 관련돼서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금강유역 환경청이라고 있어요. 그 환경부에 의하면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답니다.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제방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제방을 이렇게 자기들 뭡니까?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네?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제방을 만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보십시오. 임시 뚝을 쌓을 때 5일간 비가 내리고 있었대요. 그러면 비가 내리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이렇게 임시 뚝을 쌓을 때 이게 넘칠 수도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시 뚝을 낮게 깔았고, 심지어 그것조차도 개판으로 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분명하게 조사 들어가야 되고요, 관련자들 처벌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네,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거 저는 분명히 조사 들어가야 되고 이거 관련자들에 대해서 책임 규명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니에요. 이건 저는 형사처벌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무고한 분들이 왜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이 무고한 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누군가의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고요. 누군가의 친척들이고요. 누군가의 연인이고요. 누군가의 이웃입니다. 그런 분들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희생을 당하셔야 되냐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관련자들 처벌을 통해서 우리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는 바입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해 보여요. 네,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 네, 굉장히 바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 실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사태 살면서 처음 본다. 정부서 다 복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예천, 경북 예천에서는요, 정말 열심히 불철주야 뛰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냐면요, 이곳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손전등을 든 구세주, 벌방리, 삼총사 분들이 계십니다. 자, 어떤 분들이냐? 이 세 분이십니다. 자, 나병일님, 유재선님, 박우랑님이세요. 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새벽 3시부터 마을 주민분들을 직접 대피하도록 도와주셨던 분들입니다. 모두 다 문을 두들기면서 대피해야 된다고 주민분들 대피를 도와주셨던 분들이에요. 이렇게 현장에서 뛰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지자체에서 있었다라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뛰었다라면 오송 지하차도에서도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제가 든다라는 것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 예천에서 정말 감동적인 얘기들이 더 나오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 산사태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느냐? 윗마을 밥 짓는 아랫마을 예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대피를 하고 계셔가지고 끼니가 걱정이 되니까요, 아랫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윗마을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담당을 해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따뜻한 소식까지도 들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너무나도 대단하다라는 얘기가 이런 걸 통해서도 제가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말 이 공무원들, 특히 이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정치권입니다. 그것도 민주당 좌파들이에요. 야, 정말 이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정말 소시오패스 같습니다. 감정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것마저도 정쟁화를 시키고 정치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기사를 보여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습니까?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 폭우 피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돼 가지고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보세요. 폭우로 국민 목숨이 있는데 귀국 않고 일정을 연기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공식 페이스북에 어떤 식으로 글을 올리고 어떤 식으로 영상 만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민주당. 어디 계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역대급 집중폭우 사투를 벌인 국가 재난 상황. 윤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국민은 언제까지 각자 도생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상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어디 계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대처를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마치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대통령실이 밝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행 전후 5번 네, 수해 대응 지시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어제 영상까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웃긴 건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 아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꼭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꼭 수해 현장에 가가지고 일일이 다 지시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무부처 장관들이 있잖아요. 지자체 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을 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지금 21세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외교 행보를 벌이면서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의도 열고 뭐 했습니까? 대응 지시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또 망상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 예전 세월호 때처럼 또 한번 음모론 꾸며보자. 야, 우리 예전에 할로윈 때처럼 우리 또 한번 뭐 하는 겁니까? 또 한번 음모론 꾸며보자. 요딴 식으로 또 정쟁화시키고 몰아가고 있는 게 민주당 좌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재명이나 잘하세요. 이재명이나. 저게 뭡니까 저게. 의자 위에 올라가서. 네? 어떤 분들은 저거 보고 이재명 보고 미어캣이라고 말하는데요. 야, 제가 우파계의 미어캣으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저거 미어캣 아니에요. 그냥 이재명이라고 해주십시오. 네? 제가 우파계의 미어캣으로 저 이 미어캣이라고 하면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네, 저 미어캣 아닙니다. 저 그냥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네? 이재명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홍수 나서 물 구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제가 어제 영상도 보여드렸죠? 네, 이재명 홍수 나서 물 구경한다. 이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구경거리가 3가지가 있는데 홍수 나서 물에 떠내려가는 거 구경하는 물구경, 어디 남의 집에 불 나가지고 구경하는 불구경, 다른 사람들이 싸울 때 구경하는 그 싸움 구경. 근데 없는 거 만들어서 구경하시려고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직자가 할 말입니까, 친구 여러분? 저 때 당시가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 때예요.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네, 누군가의 고통을 구경거리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네, 근데 이런 이재명이 이번에도 뭐하고 있습니까? 구경 잘하려고 저렇게 의자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미어캣 아닙니다, 친구 여러분. 이거 찌더캣입니다. 찌더캣. 네, 찌더캣. 네, 구경하는 찢어진 미어캣. 네, 잘못하면 찢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저 의자가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자 잘못 올라가면은 의자 다리가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의자 다리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거 찌덧캣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미어캣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민주당이고 이게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저 현장 가서 이재명이 뭐 할 거냐고요. 아, 가서 뭐 할 거냐고요. 이재명이 저기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굳이 안 가도 되는 자리를 저기를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요. 결국에는. 네? 이재명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아, 국회 가서 해야 될 일이고 민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저희를 가는 게 뭡니까? 안 가도 되는 자리를 굳이 가가지고 쇼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제가 그래서 민주당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현장을 방문하고 진짜 대응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현장을 대응하고 있는지 직접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좀 무너져갖고 민가를 좀 덮친 모양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몇백 톤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거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좀 좁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좀 참고 계십시오. 식사 좀 잘 하시면서 정부에서 다 복구해드리고 다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뭐 여기 군수님하고 지사님도 아주 여기 도지사님도 아주 여기 안에 나와 계시니까 제가 마치고 올라가서 잘 챙겨서 나을 다시 다 복구할 수 있게 이렇게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공감입니다. 이게 진짜 공감이라고요.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건 바로 이런 게 바로 공감입니다. 누구처럼 의자 위에 올라가서 물구경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 가서 아픔을 보듬고 악수하고 만나는 모습, 그게 바로 진짜 공감입니다. 네, 민주당 알겠나? 에휴. 자, 이런 와중에 어제 대형 사고를 친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바로 김의겸입니다. 야, 이 사람은요, 진짜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을까로 매일매일 잠 못 이루는 사람 같아요. 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조국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친구 여러분? 어떻게 비유를 해도 이런 비유를 합니까? 아직까지도 뭡니까? 사상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서, 네? 야, 이런 게 비판을 당하니까 김의겸이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걸 두고 발언을 사과했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다라면, 만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세월호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근데 김의겸이니까, 민주당이니까 응 미안하고 입 싹 닦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어떻게든 이 집중호우를 두고,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실패했다. 대실패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이 좌파 언론들이 누구를 공격하려고 했느냐? 바로 원희룡 장관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원희룡 장관이 제대로 팩트체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좌파 언론들이 어떻게 원희룡 장관을 공격하려고 했는지 관련된 영상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겠습니다. 좌파 언론들이 이재명을 얼마나 띄우는지, 원희룡 장관은 얼마나 비하시키려는지 영상 한번 직접 보고 오십시오. 정말 웃겨 죽을 뻔했어요, 저는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자, 영상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출장을 갔다가 인천공항에 귀국하는 즉시 여기 왔고요. 또 그런데 작동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갑자기 몇 분 사이에 들이차는 바람에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시간을 지연하는 것도 그쪽 소방에 도움이 안 될 테니까. 그래도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잠깐 보시고, 언론인들은 여기 계시고,
우리가 브리핑은 받지 말고 대표님 가서 현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저희들 몇 분하고 나는 가서 잠깐 보시고 현장 접근이 좋을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하는 게 좋고. 완전 와서 정치인들 와가지고 예전에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어제까지 이제 마을 회관이나 고지들에다 대피를 했었습니다. 필요 많이 받는데 재난 특별 지역 선포라도 신속히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괴산댐 관리 주체 문제라든지 괴산댐 그나마 희망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많이 보태셔도 행안위원장이 와가지고 네. 마을 분들한테 다 해준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이제 지금도 이제 그 행안위원장이 이제 오셔가지고 민주당 와서 이 수혜를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더라고요. 제가 막 깨우고 막 전화하고 난리 났었어. 이장님 일다 오라고. 또 힘드실 걸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와 보니까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또 자,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어떻습니까? 마치 이재명은 현장에 와서 자리를 금방 뜨는 것처럼 보여주고, 원희룡 장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현장에 있는 견인 차량을 방해하면서 인터뷰를 우선하는 것처럼 영상을 꾸며낸 게 YTN 방송입니다. 그렇게 지금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걸 두고 한겨레는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현장 수습보다 중요해?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두고 원희룡 장관이 대응을 바로 했습니다. SNS에 글을 바로 올렸어요. 제가 기자회견을 위해 견인차 출입을 막았다는 기사와 영상이 언론을 시작으로 여러 경로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은 기사이고 매우 유감입니다. 당시 저는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어 뒤에서 견인차가 오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제가 짧게라고 말한 것은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현장에 방해될 수 있으므로 인터뷰는 짧게 하자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며, 수초 후에 보좌진으로부터 견인차가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즉시 옆으로 비껴섰던 것입니다. 기사가 나간 뒤 이런 사실을 알렸음에도 기사는 삭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언론을 통해 확산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사태 수습에 노력할 때 사실과 전혀 다른 기사로 국민을 현혹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엄연한 가짜 뉴스였던 거죠. 엄연한 가짜 뉴스. 원희룡 장관은 인터뷰가 우선이 아니라 현장 수습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짧게라고 말했던 것은 견인차를 말한 게 아니라 언론사들을 말한 것인데,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좌파 언론사들은 마치 원희룡 장관이 현장 수습보다 인터뷰가 먼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다가 저렇게 방송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마치 이재명은 현장 수습이 우선인 것처럼 앞부분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원희룡 장관과 이재명을 비교 분석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야, 아직도 정말 이 언론사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원희룡 장관,
언론에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 바쁘게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요.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원희룡 장관. 귀국 직후 오송 희생자의 직접 빈소를 찾아갔고요. 원희룡 장관 오송 침수 현장에서 밤샘 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밤샘 대기 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다시 찾아서 확인까지 했어요.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규 여러분. 현장에 끝까지 남아가지고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요. 누구처럼 안 가도 되는 곳을 가가지고 이렇게 의자 위에 올라가서 물구경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언론사들은 원희룡 장관이 인터뷰를 우선하는 것처럼 현장 수습을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원희룡 장관이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이라도 뭐 하는 겁니까? 손상대 TV가 팩트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팩트 체크를.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손상대 TV가 해야 될 역할 딱 두 가지다. 좌파들의 가짜 뉴스 팩트 체크. 좌파들이 숨기고자 하는 진실들을 끌어올리는 것. 저는 이 두 가지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파들의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해드리는 가운데 이 가운데서도 또 숟가락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문재인. 야, 참 조용히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에 숟가락을 올려요. 문재인이 뭐라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호우 피해 심각하다. 기후위기 대응 높이는 기계화가 되길. 야, 친구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이가 왜 이런 얘기를 쓴 걸까요? 지금의 호우 피해를 자신의 탓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집중호우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문재인의 4대 강보 해체 때문에, 문재인의 태양광 설치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은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기후위기 때문에, 네? 지금의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SNS에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아니,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문재인 정권이 4대강 평가할 때 전혀 용도가 다른 예전 지표를 활용했다라는 것.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 환경부 장관이던 김은경이가 수사받게 생겼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태양광 벌목 307만 그루를 했다라는 것. 그로 인해가지고 산깎아 만든 문재인 정부 산지 태양광 55% 산사태 위험이 있다라는 것. 이런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뭐 하는 겁니까? 마치 지금의 이 집중호우 피해가 기후위기 때문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SNS에 글을 쓰면서 숟가락을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진짜 못됐다. 네, 진짜 못됐어. 찔리나 보네요. 네, 찔리나 봐. 본인도 찔리나 봐요. 본인의 4대 강보 해체와 관련된, 본인의 태양광 저 산사태 문제와 관련돼서 문재인 스스로도 찔리나 봅니다. 네, 자,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이와 관련돼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는데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친구 여러분. 아직도 비가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자, 충청 남부 지방에 19일까지 최대 300mm가 더 내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충청 지역, 특히 남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비 대비를 더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충청 남부 지역, 문재인이 4대 강보를 해체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비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대처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